오늘 소개할 책은 아버지의 사과 편지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브 앤슬러인데요. 근데 이 이브 앤슬러는 직접 그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그런 아버지의 딸이죠. 딸이 직접 이제 이 아버지의 사과 편지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 이브 앤슬러는 버자이너 모놀로그로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었죠. 버자이너 모놀로그는 그 연극입니다. 연극인데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에 그 공연된 작품으로 여성의 몸에 대해서 숨김없이 이야기해서 큰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집필한 그 작가 이브 앤슬러는 그동안 각종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며 사회운동가로도 아주 이름을 날렸죠. 이것이 바로 그 이브 앤슬러가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것에 머물지 않고 평생을 여성 문제에 매달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도 보면 제일 첫 표지에 이런 끔찍한 말이 있죠. 딸아 미안하다. 그건 간간이었다. 아버지는 그 5살짜리 딸의 몸에 손을 대면서 뭐 자신이 연인이다 그러고 신부라 그러면서 딸을 계속 괴롭히기 시작하죠. 딸은 뭐 5살이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저항할 힘도 없고 그냥 당하기만 합니다. 근데 딸이 좀 더 자라자 죽기 직전까지 막 때리고 목을 조르기도 하고 아주 끔찍한 행동을 아버지가 또 저지릅니다. 그것은 이제 이 아버지가 어린 시절 자신은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가부장적인 분위기 속에서 억눌리며 살았기에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다고, 또한 딸이 재능을 펼치는 것을 질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밝혀질까봐 두려웠다고 이렇게 이 편지에서는 털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놀라운 점은 아버지가 그것을 사과를 하고 사과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31년 전에 사망을 했고, 이 편지는 그 이브 앤슬러가 아버지를 상상하여 그의 목소리로 자신에게 사과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앤슬러는 가해자인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명백히 밝히고 인정하는 진정한 사과를 받는 일을 상상하면서 수십 년 동안 묻어두어 있던 진실을 생생하게 이 편지를 통해서 복원해내지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길게 쓴 편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떤 상상해서 쓴 글이라는 것을 미리 알면서도 이 가해자인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주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막 두렵기까지 하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그 아버지의 지독한 폭력을 목격하고 또 딸이 그 마음이 두근거리고 불안해하고 눈을 질끈 감는 그런 모습을 또 상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고통을 기록하는 딸의 마음이 도대체 얼마나 참 안타까울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친족 간의 성폭력 피해죠. 이것은 뭐 따지고 보면 그렇게 먼 나라 얘기도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죠. 얼마 전 법원 공무원인 아버지가 딸을 5살 때부터 12년간 성폭행한 사건이 모두에게 알려지면서 공분을 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9년간 목사인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가까스로 탈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한 김영선님은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에 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담아 놓기도 했고요. 근데 문제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일어난 폭력은 쉽게 드러나지 않기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고, 그리고 이게 더 오래 더 크게 고통받고 있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책이 피해자가 왜 가해자의 입장에서 사과 편지를 써야 되느냐, 이런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처음에 저는 혹시 이 편지가 딸이 아버지를 좀 대변해서
아버지의 어떤 변명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를 뭐 이제 보호하려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고도 의심도 했는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 이것은 그 아버지를 변호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무자비한 폭력 속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올가매던 가족이라는 그 테두리를 잘라내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는지를 막 절실히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앤슬러가 자신을 더 어떤 자유롭게 만들려는 노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해자가 사라졌다고 해서 피해나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영원히 남는 거죠. 피해자의 마음을 이렇게 올가매고 있고 그러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털어낼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는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게 말이든 뭐 편지든 그림이든 아니면 그 모놀로그 그 연극이든 그 피해를 표현할 수 있는 뭐 언어라면은 무엇이든지 좋겠죠. 그 아버지의 편지 내용을 한번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버지는 지금 산자들의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사람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지역에 갇혀 있었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곳, 사람들이 림보라고 부르는 곳과 비슷했다. 텅 비어 있는 망각뿐인 곳, 외부에 자리한 어떤 것도 아닌 곳, 림보. 동시에 이제 나는 어디에도 아무 곳에도 있지 않게 되었다. 불안정하게 빙빙 돌고 회전하며 떠다닐 뿐이지. 여기서 말하는 림보는 그 경계를 뜻하는 말로 죽은 자들이 가는 변방의 영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그 죽어서 아주 저승에도 가지 못하고 저승에도 가지 못하고 그 림보에 떠돌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도 아내도 원하지 않았기에 50살이 될 때까지 난 결혼하지 않았어. 내 삶의 방향을 바꿔주고 지금의 삶 아래에 파묻혀 있는 또 다른 삶에 대한 꿈을 실현시켜줄 기적같은 무언가가 개업하지 않을까? 오랫동안 희망에 부풀어 있었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다. 책과 사상이 음식이고 영감이었던 내게 다혜는 나를 성가시게 하고 실망만 주는 존재였을 뿐이지. 운둔자이자 탐색가인 내가 중소부 출신 아내와 새 아이를 두고 올리브 그린 빛깔의 캐딜락을 몰며 아이스크림 회사를 운영하는 1950년대의 가장이 되다니, 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지. 그러니 너에게 고마워할 수밖에. 너의 부름과 존재가 끝없이 반복되는 공허한 회전을 멈추고 31년 만에 처음으로 고통과 고문을 먹게 해주었으니 말이다. 찰나에 불과하다 해도 정말이지 고마운 일이야. 참 이상하지 않니? 나는 감사함을 느낀 적이 없거든. 고맙다는 말조차 해본 기억이 없단다. 세상이 정당하게 나에게 부여한 것에 왜 내가 감사해야 하지? 오히려 세상이 나의 존재를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참 안타깝습니다. 아버지는 그 50살 될 때까지 전혀 감사하다는 말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자기 부모로부터 아주 사랑도 못 받았고 굉장히 좀 불행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오히려 죽어서 딸에게 그 자기의 고통과 고문을 먹게 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을 썼네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엄마를 만났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나이 차이가 20살이나 났다고 해요. 엄마가 20살이나 어렸다고 하고, 그 아름다움과 젊음은 머리가 조금씩 햇색빛으로 물들어가는 멋진 초로의 남성과 놀라운 대조를 보여주면서도 오한을 이루었어. 금발의 몸매가 아름답고 젊고 근사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고개를 돌렸는데, 엄마는 미인의 침착감과 주목받는 사람 특유의 소극적인 태도를 동시에 갖추고 있었어. 하지만 우리 애가 서로에게 이끌린 것은 상대방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도망친 예술가였어. 둘 다 어리석은 과거, 숨막히는 가족, 원만하지 않은 성격이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었지. 우리들은 또한 스스로를 직접 만들어간 사람이기도 했다. 내 엄마는 중서부의 가난한 시골 출신이라는
배경을 지우고 머리를 금발로 물들이고 이름을 바꾸고 영화 속 주인공을 연구해 유행하는 스타일로 옷을 입고 성격을 꾸며냈어. 우리는 무대에서 대중을 즐겁게 하는 듀엣 아서와 크리스였지. 여기 보면 아빠가 그 엄마를 만난 것은 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에 빠졌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다. 엄마의 그냥 단순한 겉모습 아름다움에 일단 반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로가 이끌린 것은 상대방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딱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가정 형편상 사랑을 받지 못했고, 여기 있는 어머니도 자라면서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그것이 서로에게 입금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이 나와 내 엄마는 아이라는 존재를 그저 더 나은 생활을 위한 도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구나. 진짜 안타까운 표현이네요. 그 어떤 사랑의 결실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더 나은 생활을 위한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결국 그 어릴 때 커가면서 그 성장 배경이 된 가정 환경이 좋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성폭행의 결과를 낳게 된다. 뭐 그런 걸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구절에 이런 것이 있죠. 이브, 이 말을 하게 해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여기 앉아 마지막 시간을 보내도록 해주렴.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렴. 너의 온화함에 기대어 비틀거리게 해주렴. 나약함을 무릅쓰게 해주렴. 허점을 내보이게 해주렴.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마지막 그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독백을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그 뭉클하죠. 그 마지막 구절은 그 주인공 그 이브 앤슬러가 아버지로부터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즉 사과의 한마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또한 여성에게 상처를 입혀온 남성들에게도 이 책이 깊고 진실한 성찰로 당신을 이끌기를, 돌아보고 사과하기를, 마침내 우리가 변화해 이 폭력을 끝낼 수 있기를 하면서 그녀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당장 저는 생각나는 게 지난 7월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추행 혐의로 그 고소한 피해자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 라는 말인데, 그 이 편지를 아버지의 사과 편지라는 그 책을 읽으니까 이제 똑같이 그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정말로 그 사과라는 말 한마디 받고 싶었다. 정말 이 책은 그 사과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책을 읽는 내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브 앤슬러도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써내려간 이 편지글 속에서 정말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미안하다라는 구절로 이제 끝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과라는 의미가 사실 뭐 우리는 언론에 보면 많은 뭐 정치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들이 나와서 사과할 때 보면 그냥 단순히 그냥 책임 회피에 급급한 어떤 형식적인 사과 이런 것을 많이 보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가해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고통도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도 약속하는 그런 우리가 그 일련의 단계, 이런 것이 묻어나는 태도가 진정한 사과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사실 화가 많이 났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그래서 뭐 책을 사실 제대로 좀 못 읽고 막 덮어놓고 한 하루 지나고 한 하루 이틀 지나면서 다시 펼쳐서 읽고
이렇게 이제 많이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한 책을 거의 한 20일 걸린 것 같아요. 이 책 읽는데, 그만큼 좀 책 읽기가 쉽지는 않다. 그리고 진짜 우리 사회에서 그 성폭력, 성폭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생각해 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아버지의 사과 편지, 그 이브 앤슬리라는 작가가 쓴 아버지의 사과 편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